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이화영 판결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예.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합시다. 아까 많은 질문들하고 연계된 거니까 네. 천목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정치공회 추방법 발의한다. 기사 띄워주세요. 6월 6일 날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정치공회 추방법. 정치공회가 어떤 정치공회는 저쪽이 정치공회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정치공회가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넓은 범위의 정치공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거 때 무분별하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그 연락와.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 너무 좀 혐오스럽고 지저분하게 그렇지. 걸려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그 현수막 같은 것들이 물론 일부 규제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 홍보를 위한다고 하는 행위들이 국민들께는 피로감을 그럼. 좀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칭하여 정치 공해라고 이야기했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천목회 이름으로 첫 1호. 그러니까 저희가 원내에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저희가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을 통해서 우리 도나스. 네,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6월 6일 날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 하루 종일 토론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도 뭐 그날 발제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오전에는 이제 윤희숙 의원 오셔가지고 연금개혁 관련된 이야기했고 오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나온 게 저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저희 지구당이 있잖아요. 그렇지. 지구당 부활 관련된 것들이 너무 뜨거운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찬성 입장을 내야 하나? 그다음에 뭐 어떤 근거를 대야 하나? 제가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지난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게 지구당 부활 물론 좋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이 논의에 만족해선 되겠는가? 그게 저희 문제의식의 발단이었습니다. 좋아요, 아주 천목회. 왜냐하면 찬성하는 사람 거기 안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좀 우려하시는 반대 지구당에 대해서 저랑 이제 토론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목회 안에서 합법화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저희가 조금 더 뭔가 세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들께서 그러면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지구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기득권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물론 비슷한 얘기를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나 뭐 몇 분이 하시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약에 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지구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구당이 아니라 어떤 지구당을 만들어서 우려를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우려를 완벽하게 부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내와 원외 간의 형평성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원외에서 어쨌든 지구당을 만들면 원외가 아닌 또 다른 정치 시인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이 범주에서 그냥 놀고 있거든요. 저희는 벗어나자. 그걸 벗어나자. 그래서 앞으로 만들 지구당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서 그걸 이야기하자.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를 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지금 정치공회에 대한 1호 법안이고 두 번째가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브리핑할 백브럴 때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만 쓰셨더라고요. 공천 관련된 거예요. 지구당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문제는 공천 관련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왕입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왕이에요.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 때입니다. 그러니까 줄 세우고 돈 먹고 막 그걸 이런 많이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도 있지만 지구당에 되면 더 강력해지고 결국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그 구조 속에는 이 공천권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하고 투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지구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조직 위주의 기능만 하던 이 당협이 아니라 지구당에 되면 오히려 정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풀뿌리 정당 조직으로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원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민원을 받고 그러면서 경쟁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풀뿌리 단위부터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천목회 이름으로 낸 거죠. 저도 좋네. 엄청 세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많이 뭐 민주당도 그에 대해서는 꽤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뭐 네. 색깔은 조금씩 달라도 네. 그럼 어떤 지구당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전장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생각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뭐 한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 같이 아마 건전하게 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나는 형님 천목회 이야기했으니까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애청자분들 그렇지, 아까 전에 맞아. 그 댓글 얘기니까 배소민은 당 대표야? 제가 나가는 거야? 제가 몇 가지 어. 그 오해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아는 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왁스달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쟤는 뭐 친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별로 저는 아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재미있게는 보고 있는데 천목회라는 집단에서 오해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와서 방송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천목회의 성격이 계속 규정되는데 그렇지. 천목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구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사랑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누구 뭐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가까운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저 할 말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이게 여러 분들이 모여 계세요. 아니 이게 세 사람 네 사람만 모인 것도 아니고 23명이 그렇지, 모여 있는데 그렇지. 24명이 모여 있는데 의견이 만약에 다 같다 그러면 이 당은 전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 30대 그래서 난 40대 모여 너무 있는데 너무 괜찮은 이제 모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이 똑같은 그 공산주의지 뭐 그게. 그래서 천목회가 지금 민주당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무슨 당에서 무슨 위력을 가진 집단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모여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당의 좋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힘도 없고요. 사실 저희가 그냥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이 뭐랄까 저는 지금 우리 여당 내에서 권력의 진공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전당대회가 되기 전에 쇄신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쟤네들은 젊은 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언론에서 감사하게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여러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잠깐 주목을 받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논의하는 기구고 당내에 저희 같은 그 어떤 조직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히 이제 저희한테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 간사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박상수 변호사 저번 주에 나오셨는데 되게 저희가 편안하게 재밌는 열띤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저랑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건 맞아 막 이랬다가 내부에서 진짜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집단 지도 체제 말씀하시는데 천목회의 입장이 그 중에 다수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초반에 그걸 얘기했던 그 맥락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전대가 흥행하지 못할 거란 위기감에서 나왔던 그렇지. 거지 초반에.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가 동의한 건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반대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2인 집단 그러니까 2인 지도 체제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목회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공식적인 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러니까 오해하시거나 과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목회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목회 소속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서 평가하시는 건 괜찮은데 전체가 다 천목회는 이런 니들은 다 친오지 어. 친한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마 조금 내부적으로는 그건 아닌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해서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 관련된 룰 세팅이나 뭐 총선 백서나 이게 전부 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연계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난 이게 제일 불편하더라고.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왜 만나 저 사람을? 그러니까 왜 만나셨냐고요. 안 아니, 그래도 영수회담 조율했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던 사람인데 네. 함성득 교수를 만나는 순간 대통령 쪽이네? 네. 그 너무 그렇게 아니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 안 되나?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그 어떤 뭐 오더나 어떤 정무적인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요. 근데 믿으셔도 됩니다. 대중들의 입장에서 안 믿겨. 제가 왜 믿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이거는 제가 어쨌든 그 전당대회 선관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저 어째 내부에 있으니까 보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듯이 뭔가 누군가를 막 주저앉히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하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그 지도 체제 관련해 가지고 7대3 정도 비율로 바꾸는 거 이외에 물리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고치고 갈 시간이 없다. 오늘자 기사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지금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가 많이들 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일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잡아놓은 일정대로 이제 진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개입할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황우여 뭐 비대위원장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선관위 시스템적으로 볼 때 뭔가 위에 용산이 뭐 개입해서 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없다. 네. 여기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좀 정치로 좀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저걸 보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네.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 욕 먹는 거랑 똑같아. 약간 그렇게 이제 지금은 워낙 또 한동훈 위원장 등판 여부 또 한 위원장 견제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이 상황에서 저기 또 나와가지고 저분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사람들이 또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진짜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장님 말씀하신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지. 아쉬움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저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그 예전 전당대회부터도 이제 어떤 대통령과 그 당 간의 수직적인 관계, 비민주적인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게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이거 늘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뭐 전당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고 전제를 하면 룰을 어떻게 하든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당대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맨 처음에 하이브리드에서 3인 얘기했다가 2인 얘기했다가 부대표에서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러면 한동훈 눌러앉히고 부대표 대표 만들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들 하자.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생각보다 엄청 세요. 네, 아니, 그것도 내려놓기로 한 것 같더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로 시도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까봐 이거에 대한 견제로서 뭐 이걸 설계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듣도 보도 못한 제도다. 하이브리드나 뭐 부통령도 아니고 부대표는 뭐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든 어떤 제도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제도와 관련 있는 분들께서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 복잡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그럼.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백서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오해할 만한 여지를 가질 수 있게끔 스텝을 밟으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이 룰 관련된 게 지금 똑같습니다. 룰 관련된 게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다가 저희가 소위 말하면 언론에 관 본다 그러잖아요. 툭 던져놓고 반응 보고서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더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이 룰 개정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누구한테 우리 당원 여러분들한테. 그래 지금 여기 당원들 많잖아. 자 그러면 이제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가뜩이나 물리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거 대폭 손보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룰 개정 자체, 이 프로세스 자체가 당원들로부터 의심받았기 때문이에요. 총선 백서도 그래서 지금 뭐 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내가 보기에 거의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도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체제가 나오고 어쩌고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 의도성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쉽지 않은 미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일을 하죠. 그러니까 룰이 결정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일정도 하고 이제 기획도 하고 저희가 뭐 토론회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그 합의되었던 일정이고요. 뭐 예상했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 않을까. 단일 지도 체제에다가 네. 7대3 정도 7대3 아니면 8대2 네. 7대3의 가능성이 높나? 7대3 정도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논란이 되는 것들이 뭐 집단지도 체제니 뭐 하이브리드니 뭐 2인 대표 체제 안 이런 된다. 것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많은 분들도 막 아직도 저 곽건영 저도 황우여 저 비대위원장 실드 치고 뭐 거짓말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 뭐 저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이제 안티 저 한동훈 안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기 뭐 계속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은 뭐 한 위원장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의심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고 가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도 제가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전대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때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룰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런 시스템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일의 원칙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지. 당원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일부 민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가 나와야지 아 그래 제가 저렇게 그래도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구나라고 나중에 판단하실 텐데 제가 뭐 한 8월 정도 이제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전히 믿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 만약에 예전에 막 그 김기현 대표 뽑힐 때처럼 뭔가 대통령실에서 입김이 오고 누군가를 빼고 누군가를 세우고 하는 게 만약에 지금 시도가 되면 이번엔 저항이 너무 거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워낙 공고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고해진 팬덤을 건드리는 순간 보수 내부 균열은 너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네. 나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럴 생각으로 뭔가를 진행해 왔을지 모르겠지. 그건 나도 의심의 영역이니까. 네. 그랬더라도 결국은 접고 당한 게 있으니까. 접고 지금은 누가 봐도 공정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가야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한 위원장이 뭐 지금 공식적으로 당 대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아직은. 네, 근데 저는 그 정책 이슈 말고 이제 정치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견도 내고 하는 거 보면서 결심이 서신 게 아닐까 대부분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당일 때 99%라고 그랬거든. 네. 지구당 이슈 지구당 던졌을 때. 그쵸. 예. 근데 헌법 84조를 던지면서 100으로 바뀌었어요. 헌법 그쵸. 이제 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완벽하게 전투 태세에 돌입한 느낌. 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절묘한 한 수를 던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헌법 84조에 대해 사람들이 고민 별로 안 했거든. 네. 별로 안 했었어. 그게 기사화된 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던지고 처음이잖아. 그 저도 98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이걸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뭐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확실하게 전당대 등판해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거 물었잖아. 천목회에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누구 내보내느냐. 천목회에서 아니 그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조금 혼날 것 같은데 혼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여기는 원외에 있는 이번에 출마했던 당협위원장들도 많고 젊고 또 이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가볍게 처음에 시작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나갈 수 있다. 이 사람은 더 저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막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2명이 출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권력의 공백 속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랑 계속 이제 사적으로도 이제 이야기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언론이랑 방송도 나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가볍게 혹은 진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슨 천목회에서 무조건 전략적으로 2명을 내보낸다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화돼서 하는 건 아니다. 전혀. 뭐 지금 각자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마음속에 의지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도나스는 나가냐 이렇게 또. 네, 그러니까 도나스요? 네. 도나스는 제가 도나스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데 네. 저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어. 근데 한 번도 저희한테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 오피셜입니다. 이건 뭐 정확해요. 사실 저도 못 들었으니까 네. 못 들은 게 맞아요. 진짜로 아무한테도 그렇게 막 이렇게 경솔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국힘 내일 전대를 발표 연기라고 기사가 났다는데요. 네? 왜 발표 연기인지 저희 그건 조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댓글 좀 볼게요. 네 저기 훈이조아라님 빨리 다 지나가고 당 대표 선거만 기다립니다. 당 대표 한동훈 위원장님께 한 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누구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제 뭐 최고위원 또 당 대표 또 누가 출마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이영애님 고 한상국 상사님 이야기책 후원금 3,500만 원 넘었어요. 와 이거 되게 감동적이다. 더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사모님 인터뷰 들으니 더더 뿌듯하고 좋으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위드훈이도 후원 인증 릴레이 했고 아니 요즘에 위드훈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그리고 저쪽 제명인의 마을하고 좀 많이 달라. 맞아. 그러니까 자정작용을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보여서 그걸 문화로 만들려는 시도가 보여서 그거는 되게 반갑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그 누가 험담하고 막으면 상처를 줘 담대하게 굳건한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저희 위드훈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게요. 어우, 또 많이 팬이십니다. 네, 이영애님 천목회 전대 후보 내신다는 거 다 말해줬어요. 지금 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천목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뭔가 조직화된 정치 세력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천목회 하니까 이제 천목회가 딱 국민의힘의 한 또 정치 집단이 돼버린 느낌이었는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룰이건 지도체제건 내일 확정되면 바뀌지 않는 건 일단 정해지면 안 바뀌죠. 당연히.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하면 오피셜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디테일에서 조금 논의해야 될 것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디테일에서 제가 좀 짐작 가는 건 있어요. 저희도 약간 요청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대략 짐작하는 걸 그러면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밝힐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되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인 룰에 관련된 건데 이게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그 개정 직위에다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발표하려고 아마 조금 늦추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크게 큰 틀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거보다 그건 아닌 것 그렇다라는 같아요. 거. 네. 신정혜님 오랜만에 오셨다. 네, 5월은 업무가 바쁜 시간들이어서 한참 만에 방문합니다. 계좌 후원 동참합니다. 요즘 굳이 뉴스를 외면하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정치와 수다를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요. 저 위에 후원 계좌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트레저 헌터몰 들어가셔서 또 많은 것 구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한문수님. 우리 요즘에 이 국민의힘은 거의 지금 음모론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요즘에. 그러실만 하죠.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이 사조직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어째서 한동훈이 되면 안 되는지 제발 돼서 꼼수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경쟁하세요. 정말 함심합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당원들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책임 당원으로서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 위원장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있다면. 것 같은데 지금은 제 눈에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조정은 의원도 여기서 완전히 욕 바가지로 먹고 요즘에 그러다가 이제 약간 한 발 빠진 느낌이에요. 요즘에 백서 활동에 그냥 전념하고 계시죠. 백서 활동도 이제 한 위원장님 뭐 나오는 거 이제 뭐 나와서 면담하는 그런 것도 다 안 하는 걸로 사실상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비비아나님 용산 국민의힘 사실 너무 실망스럽고 짜증나지만 일단 한동훈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여름조아님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네, 순돌이님 천목해서 한두 명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 멤버들 좋거든요. 행복하자님 와스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제리님 남양주갑 지역 구민인데요. 국힘 남양주에서 좀 더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김용민, 김병주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동네 창피하고 짜증납니다. 잠시 살다 이사한데 배원진에서 최민희로 다운 그린. 저기 과방위원장이가 될 것 같은데? 과방위원장 지명됐더라고요. 진짜 아찔하다. 방송 관련해 가지고 뭐 PD도 이번에 탄핵한다 그러니까. PD 탄핵인가? PD 이제? 탄핵. PD 탄핵? 모든 탄핵을 하니까. 언론사장 특검.
네, FX라지 동료시민님 믿었는데 총선 참패 믿었는데 이재명도 못 잡고 믿고 있는데 한동훈 견제만 계속 믿어야 합니까? 이건 믿어주세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이제 못하게 돼버렸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순수한 제 그냥 뇌피셜인데 용산에서 한 위원장하고 틀어지고 네. 용산은 한이 싫어.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든 한 위원장을 이제 못 올라오게 막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팬덤들이 형성되면서 네. 그런 시도가 보였던 것들이 다 솔직히 박살이 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대자인 보시기에는 이제 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는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 명징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국민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뭐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기 너무 때문에 심했어.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뭐 누가 뭐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비민주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민주정당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이 총선에 있어서 이제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걸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어쨌든 간에 살아나려면 그렇지. 이제 혁신하고 다음에 또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런 것들부터 좀 고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지. 그렇게 할 또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정치와수다도 제일 이제 활발해질 때가 아마 전대 스타트 이제 한동훈 위원장 출마 선언하고 스타트 될 때부터 이제 막 물이 붙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만약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결국은 뭐 먹히지 않았다거나 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소문뿐이었지 아니었다라는 거를 입증해 줘야지 당을 끌고 가면서 그렇죠.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조금 더 좀 이게 느끼는 거는 그 내일 그 특위에서 발표식이 늦춘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그럼 되게 그죠. 불안해하시고 그럼. 감론을박이 심하신데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당내에서 실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조그만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분위기와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진짜 우리 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저 나름으로는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그렇지. 이야기들을 하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혼나야죠. 왜냐면 그동안 저희가 그럼. 그렇게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에 당에 혼나야 되는데 뭐 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되냐 너도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 당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다음 결과로서 그래도 저 당이 아직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렇지. 다시금 저희에 대한 좀 뭐랄까 신뢰와 사랑을 좀 보여주시겠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진짜로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도 되지 않을까 꼭 부탁드려봅니다. 일단은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7월 25일 이후 그러니까 그때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 이제 그 뒤로 한두 달 정도 보면 대략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부터 진짜 힘든 국면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건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난 이후 어떻게 당을 끌고 갈 것이냐가 더 큰 이슈가 아닐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한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잘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감시하고 당 전체를 감시하고 하면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해 주시면 예.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도 많은 이제 다시 지지율도 회복을 하고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사는 길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위원장은 그러면 언제 저 출마 선언할까 하면 저희가 등록일이 이제 일정상 나오는데 저희가 이게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공고 전에 막 이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고를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 일에 언제쯤 전에 공고하고 대략 뭐 대략 그 타임테이블을. 적어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고가 나가는 시점이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한 5주 6주
5주 전? 5주 전. 5주 전. 그러면은 오전이면 한 다음 주 주 정도는 스케줄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오.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의원 이게 선거인단 저희가 명부 작성해야 되고 그건 이제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언론에도 밝혀질 거고 그럼 대략적인 스케줄이 나오게 될 때 언제부터 저희가 출마 선언을 하고 할지 이제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일찍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먼저 나가가지고 뭐 다 이렇게 정리하는 모양새는 아닐 것 같고 조금 추이를 보시다가 중반부 정도에 하실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에 나오면 어대한이라 그러잖아. 어대한이라는 말이 있죠. 어대한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좀 다른 관점인데 국힘 전대가 오히려 흥행이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더라고. 다른 후보들이 다 정리되니까. 근데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대 흥행은 많은 후보들이 나온다고 흥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안 나오면 흥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이건 그냥 처음 하는 얘기인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부담감을 느끼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후보로서 내는 메시지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인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화제가 될 거지 오히려 뭐 누가 나와서 치고받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흥행의 부차적인 요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합니다. 이번에 전대 좀 많은 분들 나와서 좀 활력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죠. 활력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도나스도 막 예를 들어서 당 대표도 나와보고 최고위원 나와보고 네.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냥 또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되면 같이 또 잘 이 당을 끌고 나갈 때 서로 도움 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당 대표 내가 떨어졌다가 저 씨발 안 봐. 뭐 이러면 안 돼. 맞습니다. 그게 당 중요한 거야. 그래야 당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그러니까 저 민주당은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긴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짜고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영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 원조 친명도 거기 뭐 대표 사퇴 시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1년 그거 가지고 그건 좀 많이 들이받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명 쪽에서 많이 들이받던데요. 그러니까. 또 더블 플레이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제는 이게 너무 이렇게 가면 우리 망하는데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친명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좀씩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년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발칙하기 그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조기 중단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기본적으로 불순하고요. 불순하고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 당내에서는 이미 경선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의 옵션은 없는 겁니다. 추대. 무조건 이재명이 다음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룰을 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룰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짜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쟤네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망을 섞어서 해보는데 하여간 저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짜고 치는 걸 알 거다. 짜고 칠 수도 있다. 여전히 저는 그 의심을 하지만 이거는 바라건대는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건 진짜 너무 심하지 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라고 생각해 요즘에. 근데 너무 친명인데요 그런 얘기하는 양반들.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아무리 친명해도 이대로 가서 같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몇 개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상임위 어떻게 해? 상임위요? 민주당이 그냥 몰빵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쟤네들이 협상 안 해줄 거고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그래 니네 다 해봐. 그리고 니들이 다 책임져. 이걸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국힘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어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각각 국회의원 우리 100분 넘는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소임이 있거든요. 그렇지. 이 당으로서 또 저희가 내야 되는 입장이 있고 여당으로서 정부를 적절하게 방어하고 또 견제를 또 이제 의회 차원에서 같이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려면 상임위 내에 계속해서 저희가 참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고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상임위가 되는 거니까 싸우더라도 근데 이거를 보이콧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보이콧을 남발하는 거는 진짜 이게 의회를 막 이렇게
혼자 독주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참여할 만한 그 모멘텀을 만들어서 협상의 묘를 다 발휘하는 게 지금으로서 더 베스트지. 무조건 다 던져버리고 니들이 다 해봐. 이거는 저는 아직은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상임위 별로 안 중요한 거 6-7개 국힘한테 주고 네.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힘이 지금 그건 보이콧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뭔가 하나로 더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지금 벌써 포기하기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민주당이 나는 이제 법사역 운영위하고 과방위 3개 다 가져가면 이제 얼마나 또 빡센 그걸 보여줄지 내가 지금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걱정은 많이 돼. 아, 그러니까 일부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또 다시 평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게 국가로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느 일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민주당 욕 먹으면 그냥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거 바라니네. 나라가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가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얘기 나오는 그 지금 특검 앞으로 정청 내가 다 그 법사에서 그냥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틀어지고 갈 거고. 아, 그 이제 요즘에는 그냥 이번에 그 이화영 재판 이후로 그리고 이재명은 더 악에 바칠 것 같고 좀 네.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에게 지금 이번에 제대로 허를 찔리긴 했지만 헌법 84조 이슈 때문에 네. 그래도 민주당을 어떻게든 해서 또 끌고 가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매우 불안한데 그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관례라는 게 있고 이 정치 문화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는 아무리 다수당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영이나 협상의 묘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의 민주당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란 어렵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은 얼굴 저렇게 봐, 그 사람들. 190석을 범야권이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핍박받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협상의 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가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거 다 보이콧해버리고 시행령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은 아니지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입법 활동이나 뭐 행정부와의 같은 이게 하여간 국정 운영하는 데서 정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저희 국회의원들이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아유,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 얘기 국회 구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슥 힘이 좀 빠지긴 하네요. 아무튼 뭐 벌써 또 우리 또 1시간 반 정도가 됐네요. 예. 저희는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항상 길어집니다. 네. 자, 우리 댓글 좀 마저 볼게요. 그 위에 거 순돌이님 천목해서 당선을 위해 탈당하면 당선돼도 복당 금지 당규에 넣어주세요. 아유, 네. 김찰리님 아니 왜 중진들이 똥 싸놓고 천목해가 치우는 것 같죠? 아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자, 순돌이님, 지금 나경원, 안철수는 한동안 나올지 눈치 보고 윤상현은 출마로 가닥. 이렇게 본인 생각 적으셨습니다. 훈이 조아라님, 내일 전대를 발표 연기 좀 전에 기사 났다고 하고요. 전대는 7월 23일로 결정됐다. 이렇게. 23일로 결정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25일보다 조금 빠를 수 있다. 왜냐면 저희 그 뭐 여러 가지 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오늘 시작하면서 이화영 재판 얘기부터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관련된 얘기를 쭉 했는데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건 그런 민주당한테 졌다는 걸.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좀 반성을 저희 국민들이 많이 해야 되고. 후보들이 부족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실의 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 패배 대통령실도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또 여기서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하기 시작하면 저쪽이 뭘 해도 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도 대통령실도 정말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제 말로 그냥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라디 동료시민님, 한동훈은요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말고 행동이 선명해요. 사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치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한동훈이 나와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